네, 월간 우리 동네 이번 주는 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네, 마음이 조금 쓸쓸하고 헛헛할 때 그림이 그려진 따뜻한 그런 그림책 보면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음이 좀 힐링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따뜻한 그림책을 만드는 동화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치근 그림책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직접 반갑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라북도 남원 운봉이라는 곳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회화, 서양화 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올라가서 백석이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만나면서 그림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어린이 문화운동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섬진강하고 지리산이 좋아서 경상남도 악양이라는 곳에 와서 12년 정도 살다가 지금은 전라남도 구례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그림책 만들고 어린이 잡지에 연재도 하면서 알콩달콩 살고 있습니다. 네, 전공은 서양화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그림책에 들어가는 그 그림들은 어떤 종류예요? 제가 그림책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 좀 동양적인 재료들, 한지와 먹을 가지고 쓰는 재료를 많이 쓰고 그래요? 있고요. 그렇지만 뭐 어떤 재료에 연연하지 않고 동양화, 서양화를 구분하지 않고 다양하게 지금 재료들을 쓰고 있고요. 네. 서양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하고 두꺼운 어떤 인상들, 질감들이 있다면 동양화는 약간 좀 스며드는 맛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삶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그림책이나 어떤 이야기가 스며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지에 먹을 가지고 쓰는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림책의 그 사파의 특징은 따로 또 있을까요? 그림책 사파의 특징? 네, 회화라고 하면은 작가 혼자서 시작과 끝을 온전히 가져간다면 그림책은 어찌됐건 편집자들, 그다음에 출판사 관계자들, 디자이너라든지 그다음에 인쇄 매체이다 보니까 네. 인쇄하는 또 업체들과 그다음에 독자들까지 다양하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통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림책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인 것 같고요. 그런 독자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그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어떤 매체로서 매력을 느껴서 그림책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림책을 이제 소통의 매개체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체에 따로 선호하시는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뭐 동양화, 서양화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선호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잘 좀 다뤄주는 내용으로 가지고 좀 이렇게 감동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뭐 재미와 흥미 위주의 그림과 내용도 있지만 약간 우리의 어떤 가치라든지 함께 사는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내는 책들을 보면 네. 감동을 좀 많이 느끼고 저 또한 좀 그런 좋은 작품들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처음에 백석 시인의 동화시를 그림책으로 그리면서 그림책 작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네. 어떤 책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백석 시인의 시를 가지고 그림책을 만들기 전에 제가 대학의 90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회가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자 처벌을 하자, 그다음에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분신해 나가기도 하고 노동자들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했던 좀 힘들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또 그림을 그린다는 게 내가 그리는 그림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하면서 사회에 대한 공부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백석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되게 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회적 속성들, 가치들, 철학들을 너무 쉽게 옛 이야기 해주듯이 시를 쓰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어렵지 않게 누구나 같이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해서 백석 시인의 시에 내 그림을 붙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제 작업을 했던 게 백석 시인의 시로 만든 그림책들이고요. 네. 그 시 내용을 바탕으로 그림책을 네네, 그리시는 그렇죠. 거예요? 처음에 산골 총각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이제 시작으로 집게네 내영제, 개구리네 한솥밥, 오징어와 건복이 출간이 되었고요. 네. 지금은 어리석은 맥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계신데 이제 네. 굴에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아이들과 함께 담긴 책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또 백석 시인에만 너무 빠져 있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커가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첫째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할 때쯤에 아빠 섬진강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질문을. 네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섬진강이 좋아서 서울에 살다가 내려왔는데 섬진강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작업만 하고 그림책에만. 있으니까 아차 싶었어요 그때. 그래서 섬진강 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랑 함께 아이들과 섬진강의 발원지부터 저기 광양 바닷가까지 1년 7개월에 걸쳐서 여행을 다니면서 쓰고 보고 느끼고 그렸던 이야기들을 섬진강 그림 여행에 담았고요. 또 제가 이제 고향이 지리산이고 또 살고 있는 곳이 지리산이다 보니까 지리산 그림 여행도 함께 하게 되고 또 차 문화 여행이라고 초록비 내리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같이 그렸는데 이 초록비 내리는 여행에는 둘째가 왜 자기 이름은 없냐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여행 다니면서 우리 둘째 은솔이 이름도 함께 넣었던 에피소드가 있네요. 네. 그러게요. 책 이름에 이렇게 아빠랑 은별이랑 섬진강 그림 여행 이런 식으로 들어있으니까 아이가 참 좋아할 것 네, 같아요.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러니까요. 좋아합니다. 작가님이 그럼 그림책을 딱 만드시고 처음 읽는 독자가 아마도 아이들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요? 이제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자주 이제 들락날락 하게 되고 같이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지나다니면서 아빠 그림이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솔직하게. 표정이 좀 너무 딱딱해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하면서 그림 지적들을 많이 해줘요. 지적들을. 그럼 잘 수용하시는 편인가요? 대부분 좀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참 어려워요. 제가 아이들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는 실력이 못 된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아이들 때는. 네. 근데 저는 이제 미술대학을 전공해 다 나오고 전공해서 그런지 자꾸 손이 굳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참고해서 많이 또 고치기도 하고 네. 또 그림 좋다고 얘기할 땐 되게 힘도 나고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그림책 만들기 수업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참여하시는 분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하시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힐링이라고 해야 될까? 자기의 어떤 응어리지고 가슴 안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들을 그림책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만들어내다 보니까 되게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 정리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구례 하사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하사 마을에 7, 80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그림책 만드는 수업을 4년 동안 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들이 살아오신 삶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 일제시대 태어나신 분도 있고 또 시집 오려고 막 16살 때 강제징용 당하지 않으려고 시집 오셔가지고 일찍 일을 하시기 시작한 분도 있고 네. 또 섬진강을 건너면서 시집 오신 분도 있고요. 네. 또 여순 항쟁이 있었잖아요. 여순 사건들이. 근데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셨고 어떤 분들은 토벌대에 계셨고 어떤 분들은 또 산으로 들어가시는 빨치산 활동도 하시고 뭐 이런 사이에서 갈등도 있었고 하는 마을 안에도 그런 분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도 지금 되게 편안하게 또 이웃으로 잘 살고 계시는데 그런 아픔들을 이제 이야기하실 때마다 저도 새로운 어떤 생각들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그림들을 할머니께서 직접 그리신 거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들이 직접 그리시고 심지어 이제 광주의 갤러리에서
이 할머니들 그림을 보고 전시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대받고 할머니들이 직접 전시장에 가서 이렇게 전시된 그림들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해가지고 되게 행복해하시고 즐거워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작가님이 작가님을 만들어 드렸네요. 그분들이 작가였죠, 원래. 그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도와드린 것밖에 없죠. 네, 그렇군요. 또 순천 그림책 도서관에서 그림책 수업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 수업인가요? 네, 참 대단한 시인 것 같아요, 순천 씨가. 1인 1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정책들을 이제 펼치시면서 도서관마다 성인, 어린이 이렇게 책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8회 정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8회 동안에 이제 어린이들은 각자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상상과 더불어 이야기와 또 글과 그림을 그려서 그림책을 만들고 또 성인분들도 자신의 삶에 비추어서 경험치들을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내고 글과 그림으로 그림책의 형식에 맞춰서 책을 만드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8회가 끝나면 그림책 한 권이 나오는 거죠. 일반인들도 8회 만에 뭔가를 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림책 만들면. 근데 그림을 좋아하시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어찌됐건 자기 스스로 작가가 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만의 온전한 자기와의 싸움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줄 뿐입니다. 나중에 봤을 때 막 부끄럽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은 네, 느낌이 네. 드는데. 두 분의 이야기도 거의 비슷한데요.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되게 의욕만 막, 앞서가지고 실패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 있으니까 항상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피드백 해드리고 또 잘 안 되는 것들은 방향을 또 잡아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이 주변에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좀 많은 분들이 읽으면 좋아할 그런 읽어보면 좋겠다 하는 그림책 추천 한 권 받고 짧게 끝낼게요. 네, 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 하나인데요. 시애틀 추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이제 인디언들이 이전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그 인디언들을 내몰아내고 쫓아내면서 개척에 나갔던 그 시대 때 이 마지막 추장이라고 하는 시애틀 추장과 이 그 개척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시애틀 추장이 마지막으로 연설한 내용을 그림책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까지만 이제 또- 소개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요? 없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오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